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 정말 이 고점 돌파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올 한해 참 좋았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잖아요. 예.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좀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도 한편으로 시장은 잘 나가는데 네. 현실은 워낙 이렇다 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좀 내년에는 현실 세계도 좀 붐업이 되고 시장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은 오늘대로 마무리를 잘 네. 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 전략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2,863포인트 선까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5%대 강한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정말 좋은데요. 오늘 코스닥은 97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구간 1.36%의 강세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갔던 종목들 막상막하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GS건설이 급등했습니다. 종근당도 20%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밖에 한국전력과 CS윈드, 원익 IPS까지 오늘 강세 기록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먼저 종근당 보겠습니다. 이 췌장염 치료제로 쓰이던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이 식약처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개장 직후에 급등을 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정말 큽니다. 20%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고요. 현재는 6% 안팎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 보겠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죠. 내년도 실적 성장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 중이고요. 현재 2.42%의 상승 보여주면서 45,000원 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했던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SK케미칼이 오늘 3%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G3BNT 낙폭이 깊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 진 매트릭스도 크게는 6%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성공 기대에 SK케미칼 정말 강하게 날아올랐었죠. 오늘은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유럽 식약처에는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 2.49%의 하락으로 40만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G3BNT 보겠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45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현재 3만 원을 이탈한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약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갈 수 있을지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종근당 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후발주자로 나섰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도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찍고 쭉 밀려서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 고민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달 11월 25일 정도였을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첫 번째 양봉을 만들어냈을 때,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 뷰를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뷰를 말씀드렸냐면, 모르겠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확실하고 향후 실적에 대해서 저평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안 맞고 또는 나는 이 성공 여부에 대해서 베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그 이후에 상승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일단 제 투자 성향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성공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다른 파이프라인들, 예를 들어서 항암제나 또는 학회에서 발표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임상풀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블라인드 파이프라인 투자라고 마찬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시간을 녹이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많은데 뉴스에 따른 성태 영역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BT와 바이오, 그러니까 IT와 바이오 sek터가 한 섹터가 오르면 한 섹터가 빠지고 또는 이런 풍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쫄림보다는 이런 뉴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 성향상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접근 금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따른 선택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계시네요. 종근당 체크해봤고요. 자, 이어서 원익 IPS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실적 호조 이어갈 거다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좀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고점 찍고 좀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진입 가능할지요? 네, 물론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내년 캐펙스가 사상 최대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나 비메모리 업황이 언제까지 좋아질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열려있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구간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원익 IPS 입장에서도 함께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2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테스트 발주가 났습니다. 그리고 유신테크 공시를 보시면 하이닉스 양 M15, M16 공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달 되면 원익 IPS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들의 수주 공시가 다수 나올 텐데 당연히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모멘텀을 탈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 파운드리 향 종목들, 비메모리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대다수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에 이 주주들을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즉 잘하는 팹리스에 잘하는 설계 쪽에 집중을 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을 철수를 하면 단연 TSMC와 삼성전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파운드리에 대한 더욱더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원익 IPS 또한 파운드리 향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 올해 16%, 내년에 21% 예상되는데요. 이 파운드리 매출 비중 늘어나고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매출액도 100% 성장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 것 플러스 멀티플도 함께 부여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신고가를 가고 현재도 신고가 아래 영역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하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정말 잘 갑니다. 그 안에서 원익 IPS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현재가라고 하시네요. 지금 진입 가능하고요.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3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중입니다. 유럽에서 아직 사용 신청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요. 그래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진입 가능할지 보유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종근당과 다르게 매수 의견 드리겠는데요.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언제 코로나 치료제 성공을 한다, 언제 임상 신청을 한다 이런 이벤트보다 결국 백신은 필요하고 CMO 기업들의 이 백신 생산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캐파도 오버 캐파가 아니고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증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이외에 추가적인 수주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SK케미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결국 백신은 필요하다라는 관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AS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에 ISC 추천 주신 다음에 7%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때 목표가 29,000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 내년에 삼성전자가 캐펙스가 사상 최대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게 가장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는 TSMC에도 테스트 소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TSMC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단연 동사의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향후에 TSMC의 그 가격, 단가, ASP가 20% 정도 상승될 텐데 그에 따른 동사의 그 프라이스도 상승될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에 TSMC가 이 수주받는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SC 또한 이 수주받는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내년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보여줄 상황이고요. 여기에 메모리 같은 경우보다 비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 더 높고 멀티플을 더 많이 부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동사는 실적도 내년에 사상 최대치를 만들어낼 텐데 그 실적 안에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의 매출 비중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차익 실현 의견보다는 보유 또는 비중 확대 의견 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목표가 29,000원, 29,000원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홀딩 의견을 드릴 텐데 1차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 여전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ISC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중 확대 보유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29,000원 그대로 잡아보겠고요. 손절가 2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막상막하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